자, 그러면 이제 B형으로 갑시다. B형으로 가서 B형의 2번, 3번, 10번이 뭡니까? 2번, 3번, 10번이 이제 또 영어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거예요. 자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금 요거 이제 뭐 쇼하고 어떻고 모음에 관한 문제였는데 A형 끝에는 B형의 2번은 자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음에 관한 문제인데 영어에서 보면 가끔 우리 한국어는 다르게 자음이 연달아 2개씩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오는 2개의 자음이 소리가 다 나요. 예를 들어 캡처 했을 때도 F하고 G가 소리 다 나죠. 그 다음에 NG 날 때도 N하고 G가 소리 다 나죠. 그 다음에 랭킹 할 때도 ing하고 크가 발음이 다 납니다. 영어는 자음이 2개 연달아 오고 연달아 오는 자음이 소리가 다 나는 일도 많아요. 근데 2번을 볼까요? 2번은 이렇게 연달아 오는 자음 중에서 그 비율이 좀 되는 거, 연달아 자음 2개 오는 것 중에 비율이 좀 되는 게 N과 T가 있습니다. N과 T가 있는데 이것도 연달아 자음 올 때 소리가 다 날 수 있어요. maintain, N과 T 다 나죠? continue, N과 T 다 나죠? 그 다음에 centennial, N과 T 다 나죠? 이렇게 N과 T가 나란히 연달아 올 때 N도 소리 나요, T도 소리 나요, 다 납니다. 그런데 3번은 이게 이제 미국 그 일부 지역에서 그 판타지 윈터 애틀랜타라고 할 때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N까지는 소리 내는데 T를 안 내는 그런 일부 미국 그 발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건 이제 기평입니다. 어쩔 때 그러면 N만 소리 나고 뒤에 오는 뭡니까? T는 소리 안 나냈을 때 이게 무슨 실러블과 무슨 실러블 사이에 얘네가 올 때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미국 영어 이제 지워진 이 자리에 있던 미국 영어 Y 발음 나는 거 안 나는 거에서 강세가 오냐 안 오냐 스트레스드 언스트레스드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91월 모의고사 첫 시간에 영어학 음성 의문문 기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도 제가 아까 A형 끝 문제에서는 쇼화가 뒤에 오네 안 오네 이 소리가 역대 기출 답안에서 엄청 나왔다고 했는데 이 이상으로 많이 나온 쇼화 이상으로 많이 나온 게 스트레스가 오냐 안 오냐는 진짜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징그럽게 3년에 2번 꼴 나오면 3년에 2번. 그러니까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는 무조건 나오는 게 스트레스, 언스트레스 얘기입니다. 3년에 2번 꼴 나옵니다. 그 3년에 2번 꼴 나오는 애들이 오늘 요 B형의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스트레스드 강세가 오는 음절 뒤 그리고 강세가 없는 음절 before 앞. 그래서 그 판터지 할 때 팬에 강세가 오고 터지 할 때 터에는 강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NT 앞에는 강세가 있고 NT 뒤에는 강세 없고 이럴 때 N만 소리 나고 T는 빠지고 여기 윈터나 애틀랜타 마찬가지다. 애틀랜타도 앳에 강세 오고 그 뭡니까 애틀랜타도 렌에 강세 오고 터에는 강세 안 옵니다. 애틀랜타 이래가지고 렌에 강세 오고 터에는 강세 안 와서 강세 오는 스트레스드 그다음에 밑줄 뒷부분은 강세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늘 뽀개진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워낙 스트레스드 언스트레스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3년에 2번 나오는 그 키워드라서 진짜 아셔야 합니다. 올해도 쓸 거 쓰면 한번 이걸로 밀어볼까 싶으면은 진짜 하나 얻어 걸릴 가능성마저도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정도 급의 키워드가 스트레스 언스트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이제 이건 통사론도 되고 이건 특포에 나온 것이긴 한데 특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특포가 아니라 다른 책. 특포가 아니고 다른 의미론 책에 나온 건데 이건 전형적인 의미론에 관한 거죠. 그 팩티브 버브라는 게 있어요. 3번에는 팩티브 버브라는 게 그 사실동사 구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사실동사 구문은 동사 뒤에 있는 목적절 내포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사실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봅시다. 예문 John knows that he's successful 있지 않습니까? 이때 동사 knows 다음에 대절이 목적절이잖아요. 이 목적절 또는 내포절, 목적절 요거가 사실로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뭐가 사실로 프리서포지션
전제가 되냐면은 그가 성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2번에 써 있는 거, 요게 1번에 숨어 있는 전제다. 왜? 노우라는 동사가 팩티브 버브, 사실 동사입니다. 팩티브 버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칠판 귀퉁이를 좀 아껴 쓰면은 팩티브 버브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노우 같은 경우, 팩티브 버브는 노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노우라든지 뭐 언더스탠 대표적으로 노우, 언더스탠. 그 다음에 의외로 기출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리그렛 같은 단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뜻이 좀 얄미운데 후회한다 해가지고 뜻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만 리그렛이라는 단어가 사실 동사로 역대 기출에 한 2번인가 나왔습니다. 이게 know나 understand 또는 발견하다, find out 씁시다 이것도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동사로서 얘네들 뒤에 오는 주로 대절이나 동명사절이 늘 사실인 걸로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뭐냐? 3번 같은 거예요. 3번에 보면은 KNOW, know가 들어가는, 즉 사실동사, know가 들어가는 구문들이긴 하되 긍정 평서문으로 가만히 냅두질 않았어요. 3의 ABC 보면은 하나는 부정문, 하나는 의문문, 하나는 가정법 문장. 그래가지고 비록 KNOW가 들어가긴 해도 긍정 평서문으로 냅두질 않고 다 뭔가 어떤 문법적인 조작을 가했죠. 부정문 만들고 의문문 만들고 가정법적으로 몰아넣고 다 이런 식의 혹독한 조작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해도 부정문 만들고 의문문 만들고 가정법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대절, 목적절인 대절의 내용이 전제로 살아있어요. 부정문을 만들어도 he is successful은 여전히 사실로 전제가 되고 does 뭐뭐 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he is successful은 사실로 전제가 여전히 되고 그다음에 if 절 속에 집어넣어도 that 다음에 있는 he is successful이 여전히 사실로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사실 동사는 부정문, 의문문, 가정법 문장에 막 온갖 군데 다 집어넣고 실현을 가해도 여전히 대절 이하를 사실로 아주 굳건히 지켜내는 힘센 아이들이 요 사실동사 구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동사 구문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시험 풀 때는 많이 안 재밌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4번에 보시면은 비슷한 두 문장이 있죠. 근데 하나는 John knows고 이거 사실동사죠. 이게 knows, 뭐 regret 이런 거. 또 하나는 John believes입니다. believe는 사실동사가 아니에요. believe하고 think, suppose, believe 믿다, think 생각하다, suppose 추측하다. 그러니까 믿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다시요. 믿다, 생각하다, 추측하다인 believe, think, suppose는 사실동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내 혼자 뇌피셜로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아까 우리 일반 용어에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그 일부 사람들이 생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자유까지는 못 뺏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사실이 아니라도 그렇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또 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뭐예요? 빌리브, 믿어요. 그것도 엄청 아까 일반 영어 시간에 얘기했지만 엄청 진지 모드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죠? think나 believe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know, 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저씨 뇌피셜이죠. 이렇게 하면 그 면박을 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건 안다고 말하면 틀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논리가 영어는 좀 엄밀해요. 한국어보다. 한국 사람들은 뭐 살짝 이거 막 주석거는 막 쓴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은 이런 걸로는 엄청 쫀쫀해져. 아니 아저씨 그냥 know 안다고 해놓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영어에서는 know 안다 또는 발견한다, 후회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어민이 사실인 것만 와야 됩니다 라는 게 영어가 이런 쪽에 논리가 좀 엄격하다. 그런데 believe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사에 A는 성립하고 B는 성립 안 하는데 사실 동사인 know 다음에는
whether 뭐뭐라고 되는 이제 간접 의문문. 우리 중학교 때 문법 배웠죠? 평서문 속에 whether 뭐뭐 들어오면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근데 간접 의문문도 뭡니까? 엄연히 의문문은 의문문이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동사가 또 문법 형태, 그렇죠? 문법 형태상으로는 간접 의문문 같은 의문문을 목적절로, 의문문을, 그렇죠? 목적절로 잘 취합니다. 하지만 believe 같은 사실동사 아닌 것은 또 이렇게 간접 의문문 같은 것을 목적절로 잘 취하지를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동사는 되고 사실동사 아닌 건 안 되는 게 얘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의 A 설명을 본따서 이걸 참조해서 B의 1, 2번 문장 설명할 때 보면은 1번은 맞아요. 그리고 1번은 맞으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 써놓으세요. be glad 위에다가 비동사 더하기 감정형용사 있죠? glad 기뻐요, sorry 안타깝고 유감스러워요, sad 슬퍼요, glad, sorry, sad 같은 감정형용사, 이모셔널한 또는 이모티브, 정확히는 이모티브한 형용사, 비동사 더하기 이모티브한 형용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인식 사고방식으로는 감정이 사실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영어 문법은 또 다릅니다. 영어 의미론에서는 비동사 더하기 감정 형용사가 사실동사 서술어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자꾸 어긋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 기쁘고 슬프건 지 주관이지 이게 뭔 사실이야 라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A 지문에서 사실동사 기준이 뭐죠? 목적절, 대절이 사실로 늘 유지되는 게 사실동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1번에, B의 1번에 be glad를 그냥 이렇게 긍정 평서문으로 놔두건 아니면은 뭡니까? 3-A처럼 negation,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is not glad, 저는 안 기뻐, is not glad로 바꾸건 어쨌건 간에 대절의 내용, 즉 뭐죠? 그가 시험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험 합격하면 아이고 좋아라고 막 카톡 다 돌리고 막 난리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시험 학교에서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애써 무덤덤한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솔직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래드 하건 안 하건 간에 that 이하는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감정형용사가 뜻밖에도 사실동사 구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오히려 B의 2번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 아까 A에서 4의 B가 believe 다음에 의문문 나오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4의 B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 B의 2번도 4의 B랑 같은 이유로 틀렸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believe는 사실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제 의문문이 오면 안 된다. 이런 형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B의 2가 4의 B를 그대로 카피했으면 되니까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B의 10번, 요노마가 이제 영어학 문제고, 요게 이제 특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제 7장의 거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특포는 옛날에는 9장도 좀 나왔는데 주로 이제 90년대에 임용해서 9장까지 좀 나왔어요. 네. 근데 10장은 90년대도 거의 잘 안 나왔어요. 10장은 90년대 아예 처음 안 나오고 안 나왔고, 요새같이 임용이 좀 쉬워지면은 특포는 거의 8장까지가 그 출제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포 9장이 올해도 나온다 그러면 그건 마음 먹고 어렵게 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네. 그건 그렇고, 하여튼 10번은 특포 7장 끄트머리에 나온 겁니다. 7장 끄트머리에 보시면은 오늘 10번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 온갖 의미역들 있죠? theme, patient, agent, benefactive부터 source까지, goal까지 우리가 의미역 이론에서 말하는 온갖 의미역 종류 한번 복습 삼아 특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쫙 써드렸고, 그런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노? 이쪽을 좀 안타깝지만 이쪽을 좀 다시 지읍시다. 다 쓰셨죠? 이쪽을 지읍시다. 뭐가 있는가 했더니 그 수동태 있잖아요. 수동태 초간단 설명할게요. 10번에서 B의 10번에서 수동태 보시면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주어 NP 있고 비동사
동사 PP, 그 다음에 by 뭐뭐 뭐 수동태의 가장 고전적인 구조가 이거잖아요. 물론 현실로 보면은 by 뭐뭐 없는 수동태도 많긴 해요. 현실 속의 영어 구문에서 보면은. 그러나 어쨌든 교과서적인, 그렇죠. 교과서적인 수동태 그 구문은 요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 수동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도 수동태 주어 명사고 있고 by 뭐뭐에도 이 뭐가 옵니까? 여기도 명사고 나오죠? 그렇죠? by 다음에 여기도 명사고 있는데 이 둘 비교 얘기하는 거예요. 둘 비교. 수동태에서의 주어와 수동태에서 by 뭐뭐에 나오는 요거 명사구랑 둘 사이 비교를 하는데 뭐를 비교하느냐 했을 때 우리 문제에 보면은 3번 공식 3번에 보면은 요게 나오죠. 의미역 위계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케이션, 소스, 꼴이 가운데 그룹에 있고 맨 끝에가 심이나 페이션트가 있고 요 우리 시험지에 3번에 이런 공식 있잖아요. 이게 뭐냐? 뭐 에이전트, 로커티브, 소스, 꼴은 그다음에 심 또는 페이션트 다 의미역 이름이잖아요. 그 의미역들 중에 서열이 있다. 위계 서열이 있어. 서열. 제일 높은 서열이 에이전트고 그다음에 로커티브 뭐 얘네들은 셋은 비슷하고 심은 서열이 제일 낮아요. 근데 이 서열은 뭔 서열이냐면은 무슨 서열이냐면 주어로 선택되는 서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 특포에도 이 말은 명확히 안 나오는데 제가 부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의미역 명칭 가운데 왜 이런 서열을 왜 정했어요? 하면은 한 문장에서 이때 한 문장은 주로 이제 능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로 뽑힐 가능성 높은 서열인데 근데 문제는 이건 능동태에서 주어로 뽑힐 서열인데 얘는 지금 수동 아닙니까? 수동. 그렇죠? 3번 공식은 뭐라고요? 능동태에서 주어로 뽑힐 가능성 높은 서열인데 우리 오늘의 문제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니까 그럼 능동 수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예요? 이 반대로 좀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수동의 주어는 원래 능동의 목적어였던 게 올라오고 능동의 주어였던 게 수동에서는 바이담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수동은 능동을 좀 뒤집어야 되는 게 수동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로 이 3번 공식의 요 서열은 능동일 때의 주어로 뽑히기 쉬운 서열이었다면은 수동일 때는 뭔가 뒤집어지는 게 있을 거다. 수동일 때는 오히려 띠임에 해당되는 게 주어로 잘 가고 에이전트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로 이 끝으로 빠지기가 쉽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오늘 문제의 핵심인 거죠. 이건 능동일 때의 얘기고 수동일 때는 요게 뒤집어지니까 수동일 때는 뒤에 NP가 이 서열 높은 게 뒤에 NP로 와야 되고 이 서열 높지 않고 낮은 게 앞에 주어 자리로 가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 한마디예요. 요 한마디고 요걸로 이제 말하자면은 B의 1, 2번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1, 2번이 그게 설명이 되는 건데 1번은 정문이고 2번은 비문이라 그랬죠. 왜냐? 1번에서 이 수동은 by 다음에 오는 게 서열이 높다고 그랬죠. 1번에서 by 다음에 있는 B의 1번이에요. 10의 B의 1번. by 다음에 있는 the craftsman, 기술자. 요거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제일 높은 게 by 다음에 갔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수동태에서 the box라고 하는 것은 theme입니다. theme. 왜냐면 에이전트인 craftsman이 theme 또는 patient인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더 박스는 theme 또는 patient예요. 그리고 by 다음에 것이 훨 높으니까 요건 맞아요. 반면에 이제 2번이 애물단지입니다. 2번이 애물단지인데 애물단지라도 요건 지문 본문에 4번님은 참조하시면 도움됩니다. 4번에 보면은 뭔가 B의 2하고 비스무리하죠. 4번 보시면은 200 pounds are weighed by B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by 다음에는 B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원래 이것은 4번은 이런 뜻이었을 거 아니에요. 빌의 몸무게가 200파운드다. 원래 이 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다. 측량, 측정, 그죠? 측정의 뜻을 가진 문장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것은 sim이나 patient입니다. 측정 대상. 여기 4번에서 측정 대상은 누구 있겠어요? 누구 몸무게 재는 거겠습니까? 빌이 몸무게 재는 측정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빌이 몸무게 측정의 대상이니까 빌이 sim이고,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 나오죠? 이게 어려워요. 대체 측정 결과 뭐 몇 파운드, 몇 센치, 몇 피트 요런 것의 의미는 대체 뭐야? 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특포에 의하면은 우리 여기 시험지에 써주기도 했습니다. 200파운드 이런 식의 측정 결과 숫자는 로커티브라는 의미요. 이건 참 어려워요. 특포도 요 말만 해주고 이게 왜 로커티브야? 장소도 아닌데 라고 우리는 의아한데 그냥 그렇다고만 나옵니다. 특포도 별반은 크게 없어요. 예. 그 대신에 이걸 시험지에 안 알려주지 않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4번 밑에 이걸 써준 것을 본받으셔서 여러분이 B의 2번에서도 4달러 우리 김영철 아저씨 버거킹 햄버거 광고할 때 4달러 이것은 가격 측정의 결과니까 4달러죠. 4달러 요건 로커티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이디스 버거는 이때는 측정의 대상이죠. 햄버거가 가격 측정, 그렇죠. 이 햄버거는 가격 측정의 대상이니까 sim이나 patient입니다. 고로 이제 sim이나 patient 같이 서열 낮은 게 바이 다음이었으니까 이는 비문이다 이거죠. 수동태 바이 다음에는 의미역 서열 높은 게 와야 되는데 이 햄버거 하면은 가격 측정의 대상이면 sim이나 patient 요게 바이 다음이었으므로 요거는 그냥 sim이나 patient가 바이 다음, 제일 낮은 게 바이 다음이니까 그래서 비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것은 좀 어렵지만은 그 본문에서 4번 예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요새 추세가 그래요. 영어학도 영교만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영어학도 A 본문을 잘 보면 B 본문의 답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영어학도. 옛날엔 영교만 그러고 영어학은 안 그랬어요. 영어학은 A 본문에서 B의 데이터 설명이 반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반은 수험생 여러분들 그대들이 외워온 지식으로 해결하거라. 한 4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 2년간은 영교는 못지않게 A 본문에 웬만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이렇게 4번 밑에 설명 같은 거 요거 활용하는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 6시 한 10분까지는 다 끝내도록 이렇게 오늘보다 10분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좀 늦었지만 뭐 질문하고 하실 분들은 질문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참 제가 하도 오늘 급하게 쏘다 보니까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컵클래식 다음 점 넷. 여러분 이걸 좀 메모해 가세요. 왜냐면은 제가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매주 수업했던 시험지 파일하고 그 해설 자료 파일을 복습용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바빠갖고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접수 안 했는데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이번 달에 아직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수요일 전까지 요 주소로 수강생 누구라고 알려주시면은 제가 목요일날 학습자료 단체 메일 발송할 때 이메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목요일날 단체 메일 발송할 때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업 마치고 질문할 거 아무리 좀 늦었더라도 하실 분들은 좀 하고 가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